이제 우리 가족입니다. 이게 기술론에서 이제 가족 있고 그다음에 그 가족 다음에 집단이죠. 그래서 이제 모델, 가족, 집단 이렇게 크게 기둥 세 가지인데 이 가족에서 먼저 제 7장 가족에 대한 이해에서 먼저 보면은요. 1번 보면 최근 한국 사회의 가족과 가족 문제의 특징에서 이게 이제 과거에 나온 거긴 하지만 3세대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가 틀렸습니다. 이 조선 가족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현대 사회 가족의 변화. 권력 구조가 불평등이 심화된 게 아니라 그래도 평등화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조기 퇴직이 늘면서 빈둥지 시기가 빨리 온다. 이 문장이 틀린 이유는 조기 퇴직이 늘어나기 때문에 빈둥지 시기가 빨리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죠? 빈둥지 시기는 부부만 남고 자녀들이 떠나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부만 남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 조기 퇴직과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이건 틀렸고 노부부만 남게 되는 빈둥지 시기는 길어지는 거죠. 그죠? 부부만 남게 되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가족은 권력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애정 공동체가 아니라 애정 공동체는 맞지만 권력 구조도 가지고 있죠. 그죠?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가족의 특성, 현대 가족은 점차 정서적 기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맞죠? 정서적 기능이 약화된다고 하면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정서적 기능보다 제도적 기능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때 이제 틀리게끔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장이 틀린 이유는 제도적 기능이 중시되는 것보다 정서적 기능으로 온 거예요. 이제 이쪽으로 온 거예요. 이쪽으로 온 거, 그래서 이제 이게 틀린 거죠. 제도적 기능에서 정서적 기능으로 변화가 된 건데, 근데 그 정서적 기능조차도 지금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4번에 가족 상담 시 사육사의 바람직한 태도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것은 이건 순환적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그죠? 어, 순환적 인과관계에서는 꼭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지 않는다. 문제를 일으키는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상황을 통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틀렸습니다.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해 원인 제공자가 되는 특정 구성원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 거 이게 이제 순환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제 단선적 그 관계가 되는 직선론적 인과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이것도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보면 문제 이원화를 위해 사용하는 개념이 순환적 인과성이 아니죠. 문제 이원화는 막 아무데나 이렇게 붙이면 안 돼요. 얘는 이제 이야기 치료에서 나오는 거죠. 클라이언트와 문제를 분리시키는 거. 그죠? 이제 이거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한번 여기 이제 딸린 문제들을 보면은 한 가족 성원이 보이는 증상은 가족 문제를 대신해서 호소하는 것으로 봅니다. 맞고요, 이거. 그 다음에 누가 가족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제공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거라면 원인과 결과 이게 이제 직선론적, 단선론적 인과관계죠. 순환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틀렸고요. 증상을 표출하는 성원뿐만 아니라 다른 성원의 변화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게 순환적 인과관계입니다. 이게 서로서로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순환적 인과관계에서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단선적 인과론 또 틀렸죠? 여러분 단선적 이렇게 막 집어넣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 파문 효과가 바로 순환적 인과성이죠. 리플 이펙트인데 이 리플이 잔물결이에요. 그러니까 연못에다가 돌멩이 던지면 잔물결이 일어나잖아요. 겉으로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순환적 인과관계는 서로서로 영향을 주면서 그물망처럼 이렇게 서로 가족 성원들이 다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성원을 그 한 성원의 변화가 쿵덩해서 출렁거린단 말이에요. 다른 데까지. 그래서 이제 한 성원의 변화는 가족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 가족의 변화를 위해서 문제가 유지되는 상호작용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가족에 대한 설명. 사망한 구성원에게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영향을 받죠? 받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그죠? 네. 틀렸고 그 다음 이제 가족에 관한 설명. 가족 개념은 시대와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받죠?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틀렸고
자, 그 다음에 가족 내 비공식, 공식, 비공식 역할이 고정되어 있다. 그렇지 않죠? 또 지금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화될 수 있고 새로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8번 보면은요, 이거 중요한 개념인데 여기 보면 이게 구애 때예요. 구애 때 이중 구속은 가족 유대 관계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죠. 이게 병리적인 이중 의사소통이거든요. 좋지 않은 의사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 관계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키는데, 근데 여기 봐보세요. 이게 13회 때 이중 구속은, 그러니까 얘가 먼저 나온 거죠. 얘가 나온 다음에 이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근데 가족의 응집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 틀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이중고속은 병리적 이중고속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고속은 두 가지잖아요. 병리적 이중고속과 치료적 이중고속이 있어요. 네, 우리가 치료적 이중고속이 역설적 지시죠. 얘가. 그래서 제가 치료적 이중고속은 무엇을 선택해도 성공하지만 병리적 이중고속은 무엇을 선택해도 실패한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중고속으로 나와버리면 여기다 병리적을 붙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예, 그냥 이중구속이 병리적 이중구속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이제 여기 아버지나 아들에게 가족회의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소신 있게 밝힐 줄 알아야 한다라고 평소에 강조하신다. 아버지가. 근데 막상 가족회의에서 아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니까 너는 아직 어리니까 가만히 있어 라고 면박을 줬어요. 이게 바로 이중구속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들 입장에서는 말을 안 해도 혼나고 말을 해도 혼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무엇을 선택해도 실패한다. 병리적 이중구속은. 그죠? 말 안 하고 있으니까 너도 말 좀 해라. 이렇게 그 의견도 말하고 해야지 막 혼낸단 말이에요, 자꾸 아버지가. 막상 말하니까 너는 어리니까 가만히 있어. 또 혼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아들 입장에서 무엇을 선택해도 실패한 거예요. 그죠? 이게 병리적 이중구속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 그다음 이제 그 9번 보면 구두점은 가족 문제의 원인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아니라 미치죠. 어디에 마침표를 찍느냐에 따라서 구두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미치지 않는다. 미칩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지금 의사소통 이론에서 지금 나온 건데요. 지금 9번까지. 그다음에 이제 10번에 전문가의 객관적 입장을 강조하는 것이 1차 수준의 세븐데틱스가 맞습니다. 이건 맞는 거고. 즉 1차 수준의 세븐데틱스는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봅니다. 자, 그다음 부적 피드백은 가족 내 일탈 행동을 증폭시키는 것은 정적 피드백입니다. 그죠? 정적 피드백이에요. 정적 피드백. 그래서 이건 좀 틀린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부부싸움에서도 이제 남편이 얘기하고 또 남편에 대해서 또 아내가 또 말을 하면서 피드백을 주면서 거기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자꾸 자극하는 말들을 계속하면서 이게 갈등이 증폭되게 되는 이게 지금 어, 정적 피드백입니다. 그죠? 우리 시험에서 이제 남편이 먼저 나는 당신한테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아내도 나도 당신한테 더 이상 관심 없어. 그러니까 또 남편이 그럼 뭐 서류 준비합시다. 또 아내도 그럽시다. 뭐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정적 피드백이죠. 정적 피드백. 자, 활류골이 보면 가족 규범이 유지되거나 변화되는 과정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거 맞죠? 예, 그래서 이제 가족 규범, 가족 규칙인데 가족 규범 또는 가족 규칙 유지되거나 변화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정적 피드백의 경우에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이게 가족 규칙을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부적 피드백을 통해서 일탈 행동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건 가족 규칙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지되는 것이 부적 피드백과 관련된 거예요. 그다음 이제 변화되는 것은 정적 피드백과 관련된 것이고 얘가. 자, 여기 이제 딸의 일탈 행동에 대해 부모가 잔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일탈 행동이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딸의 일탈 행동에 대해서 이 행동에서 부모가 잔소리한 게 피드백이죠. 지금 잔소리가 피드백이에요. 피드백을 줬더니 피드백을 받고 나서 일탈 행동이 증폭돼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때 주는 이 잔소리, 이 피드백, 이 잔소리가 지금 피드백이었는데 이 잔소리가 정적 피드백이었다.
이해되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행동에 대해서 피드백을 줬더니 얘가 증폭돼 버린다. 그러면 이때 줬던 피드백이 정적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만약에 이 딸의 일탈 행동에 대해서 아빠가 잔소리를 뭐 엄청나게 무섭게 했어. 막 그 엄청 화를 내면서 막 무섭게 해버리니까 딸이 그다음부터 일탈 행동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딸의 일탈 행동이 줄어들었다. 그럼 아버지의 잔소리, 막 무섭게 했던 잔소리, 요거는 부적 피드백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내용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12번 가족 실천에서 사육사가 해야 할 것. 가족이 다룰 문제의 우선순위 사육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정하는 겁니다. 항상. 틀렸고요. 그다음 이제 합류함으로써 신뢰관계 형성되는 거 맞죠? 합류가 라프 형성이잖아요. 그죠? 그다음 이제 가족과의 관계 형성으로 가족이 있는 곳으로 합류할 필요가 있다. 그죠? 맞아요. 당연히 맞고 그거는. 그다음에 이제 이 가족 경계가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나오잖아요. 항상 잘 나와요. 이거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항상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가족 경계 하위 경계가 희미한 경우가 이 밀착된 경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애매한 경계선, 모호한 경계선, 희미한 경계선, 바로 밀착된 경계선인데 이렇게 되면 너무 사생활에 침범하게 되고, 그죠? 합일 현상이 증가한다. 경계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여기 계속해서 여기 이제 부모 자녀 관계는 밀착된 관계일수록 기능적, 아니죠? 밀착된 것은 역기능적, 그죠? 유리딘 가족, 분리된 가족 경계가 없는 게 아니라 분리되어 있죠. 경계로 인해서. 자, 그다음에 밀착된 관계는 하일체 간의 균형을 유지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하일체 간의 균형은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밀착된 게 아니라 분명한 경계, 유연한 경계, 명료한 경계. 그죠? 그다음 저기 두 하일체 간의 경계는 둘로 구분하는 게 아니죠. 경직과 모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경계, 명료한 경계가 하나 빠졌어요. 유연한 경계. 자, 그다음에 가족 내 역기능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간섭하는 거 맞죠? 지나치게 간섭하는 게 바로 밀착된 경계. 자, 명확한 경계를 가진 가족. 부부 체계가 명확하면서 투과성 있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의사소통에 내용 기능과 관계 기능 있는 거죠? 근데 무엇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틀렸습니다. 그죠? 의사소통에는 내용과 관계가 둘 다 포함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무엇과 무엇이 무엇보다 높다고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이거? 그다음 이제 중요하다고 하면 안 된다고 했고, 그다음 이제 그 15번 가족의 응집력이 높아지면 밀착된 가족이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독립성과 자율성은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 틀립니다. 자, 그다음 16번 암묵적 규칙은 역기능적으로 제거되어야 한다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가족 규칙은 명시적 규칙과 암묵적 규칙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명시적 규칙은 늦으면 전화를 해라. 이거는 이제 부모가 자녀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이게 가족 규칙으로서. 그죠? 위출하고 오면 먼저 씻어라. 매일 일요일은 교회에 가라. 성당에 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런 것들이 이제 명시적 규칙이에요. 드러난 규칙. 그죠? 근데 이제 여기 가족들이 논의되지 않으면서 숨겨진 규칙들. 이렇게 이제 명절에는 가족과 함께 지내는 거다. 그죠? 홀로 되신 부모님 자식이 모셔야 한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암묵적 규칙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암묵적이기 때문에 역기능적이다 하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어떻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이게 지금 암묵적 규칙이니까 역기능적이다. 틀렸죠? 네. 뭐 명시적 규칙은 그냥 기능적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 이제 그 17번 보면 전문가의 가족 계획 과정에서 가족 항상성이 작동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가족이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개입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가족이 변화되지 않고 기존 행동을 고수하는 항상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가족 체계는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면서 지나친 변화는 제어하고 일정한 안정성을 유지하는 거. 이게 항상성이에요. 가족 항상성. 설명했어요. 그렇죠? 가족 문제 사정 도구인데요. 1인 가구의 가족 사정에 관한 내용에서 원가족 스트레스와 레질리언스를 탐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죠? 원가족은 누구냐면 내가 1인 가구 제가 혼자 살면 어, 저에 대한 가족 사정을 할 때
제가 속해 있는 형제, 그러니까 내 형제와 내 부모까지, 내 형제 부모까지 원가족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저의 김진원의 형제, 그다음에 김진원의 부모까지. 이게 이제 원가족이니까 이 원가족 스트레스와 그다음 이제 레질리언스 탐색 맞습니다. 이것도 이게 이제 탄성력이죠. 고무공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고무공이 바닥에 튕겨 오르잖아요. 이게 이제 레질리언스인데 삶의 도전을 극복하는 능력, 탄성력, 회복력. 자, 그다음에 가족생활 주기인데 7단계 가족생활 주기를 거치면 각 단계는 길이가 일정하다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그죠? 고정된 게 아니다. 이거 이제 학자마다 이제 단계는 달라요. 단계 구분은. 단계 구분은 다른데, 근데 이제 그 일정하다고 해서 틀렸고, 그다음 이제 가족 지도로 가족 생활 주기를 파악하는 게 아니죠. 가족 생활 주기표 또는 생애 주기표를 가지고 작성하는 거죠. 다시 한번 생태도를 작성한다. 가족 생활 주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또 틀렸죠? 그러니까 가족 생활 주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생활 주기표를 작성해야죠. 그죠? 가족이 형성된 시점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생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은 동일한 단계를 거친다. 또 틀렸죠? 다 동일한 단계를 거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13번, 아니, 그러니까 3번. 가계도는 가족 구성원의 약물 나오는 경험을 알 수 있어요. 이거 표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그 가계도를 통한 분석 내용에 가족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안정성과 쾌적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가계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태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틀렸고요. 가계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의 인생의 중요 사건과 그리고 다른 구성원의 역할을 분석한다. 이 가계도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 다 표기가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그중 어떻게 적응했는지 여부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맞고, 그 다음에 이 가계도를 통해서 환경 들어가면 안 되죠? 가족 내부와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또 환경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 환경 들어간 것들은 생태도 쪽으로 가야 합니다. 나머지는 다 가능한 것들, 가족원의 역할과 기능, 요거 어, 지금 다 가능한 것들이고요. 여기 동거인도 그릴 수 있습니다. 없다라고 해서 틀렸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약물 중독 경험도 알 수 있습니다. 다 나머지는 맞는 것들이고 생태도 실선이면 긍정적 관계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선이 굵을수록 관계가 이제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생태도는 진행 과정과 종결 과정에서 활용이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정도 보니까 사정 단계에서 활용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생활력표, 생활력 도표라고도 하죠. 표를 작성하는 거. 현재 어려움을 영향을 주는 발달 단계상 경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발달 단계상에서 겪었던 그 어려움들을 생활 사건들을 쭉 표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죠? 자, 생활력표를 활용하여 현재 기능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발달 단계상 생활 경험을 이해한다. 같고요. 종단적 생활 사건이죠. 얘가. 시계열적으로 쭉 표를 정리해서 이렇게 출생에서 뭐 1살 때, 2살 때, 3살 때 이렇게 해가지고 뭐 80년에 태어났고 81년, 82년, 83년 이렇게 쭉 그 연도에 겪었던 생활 사건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니까 생활력 도표는 부부 상담에서 부인이 성장기에 겪었던 생애 경험 맞습니다. 시기별 중요한 사건이나 문제 발견 맞습니다. 모두. 자, 그 다음에 여기 사회적 관계망표를 활용하여 가족 내 규칙을 파악한다. 가족 내 규칙 나오면 누구? 가족 조각. 그죠? 가족 조각. 가족 조각이나 원가족 도표. 원가족 도표. 얘들은 모두 다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쓰이는 기술들입니다. 사티어는 이제 중요한 게 가족 규칙이잖아요. 그죠? 가족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는 가족 규칙 때문에 그렇다. 나쁜 가족 규칙 때문에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그 가족 규칙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의사통이다. 그래서 이제 의사통으로 나누죠. 의사통 내용을 나눴는데 사회적 관계망표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지지 맞죠? 사회적 지지 여기 사회적 지지 맞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로 와야 하는데 이게 이제 9장인데요.
이렇게 한장 출제 빈도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출제 빈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모델이 총 어, 일단 기본 5개, 그다음에 이야기 처리까지 6개, 그다음 이제 그 가족 환경에 대한 계획까지, 가족 옹호까지 나왔으니까 거기까지 좀 봐야 하는데 일단 민호친 여기 계획 기술을 알아야 하거든요. 기법을. 근데 여기 보면 합류, 경계만 이거 맞죠? 얘가 틀렸죠. 이 탈삼각과 누구 거, 보행 거. 그죠? 틀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긴장 고조시키기, 균형 깨뜨리기, 치장 모두 맞네요. 그죠? 그다음 이제 구조적 모델이니까 가족 구조의 재구조화 맞네요. 그죠? 가족 구조 누구? 가족 구조 누구? 보현이 아니라 민우친. 그죠? 여기 보현이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여기 앞에. 그죠? 가족 계획을 위한 합류에 해당하는 것은 합류인데 여기 역기능적 패턴을 재구성하는 것은 얘는 얘는 가족 교류의 재구조화에 들어가죠. 먼저 이 구조적 가족 치료는 교류의 창조, 그다음에 교류와의 합류, 그다음에 교류의 재구조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족 기능 패턴을 재구성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재구조화 쪽으로 들어갑니다. 합류가 아니라. 그래서 틀렸고요. 합류는 사회복사가 가족 말투나 몸짓을 따라하는 거 맞죠?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가족 분위기를 따라가지고 하는 거. 자, 그다음에 가족의 합리화인데 균형 깨뜨기를 통해 가족을 재구조한다. 맞죠? 어, 자, 그다음에 그 민호춘의 이제 경계 만들기에서 문제가 나온 건데요. 여기 보면 하위체계 경계 만들기 유리딩 하위체계는 너무 독립적이죠. 이건 분리된 경계니까. 그죠? 그래서 독립성을 고양한다면 틀리죠. 이건 이제 여기 밀착된이라고 해요. 밀착된 하위체계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고양해야죠. 그때. 그죠? 근데 지금 유리된 것을 틀렸죠. 유리된 경우는 이때는 서로 상호 지지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고, 어느 정도 서로 통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지지력이 통제할 수 있도록. 자, 밀착된 하위체계는 거리를 두어서 자율성이 확보되도록 해야죠. 독립성, 자율성, 밀착된.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딸이 말을 하면 엄마가 나서서 설명하면서 대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딸이 지금, 엄마가 딸한테 너무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대변인이시네요. 이것에 대해 딸이 설명해 보시겠어요? 직접 말할 수 있도록 해준다. 경계 만들기 맞습니다. 그죠? 밀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 사육사가 자신의 신체를 이용해서 분리되어야 할 사람끼리 마주치는 것을 방해하는 것도 경계 만들기예요. 알았죠? 이거 균형 깨뜨리기 지배적인 남편과 온순한 아내 사이에서 사육사는 아내의 편을 들어서 자기 주장을 한다.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이거 균형 깨뜨리기. 자, 그 다음에 6번 여기 지금 이제 구조적 모델에서 하위 체계 그 다음에 균형 깨뜨리기 맞죠? 하위 체계 맞죠? 경계 만들기 위해서 하위 체계 개입하고 있잖아요. 그죠? 경계 만들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무리 말을 해도 안 통한다고 하는 부부에게 여기서 직접 한번 해보세요 라고 실현입니다. 맞죠? 실현은 누구 거예요? 구조적 가족 치료. 그 다음에 이제 보현으로 가서 보현하면 이제 자아분화인데 원가족으로부터의 분화죠. 자아분화 수준이 높다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고 가족 정서로부터 분화된다. 맞습니다. 자,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부분은 미성숙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분화에서 오는 불안이나 갈등은 삼각관계를 통해서 회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삼각관계는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삼각관계 형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자아분화 수준이 높다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자아분화, 생각과 감정을 분리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자주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전략적 모델, 원가족과의 미분화, 분화 촉진, 분화, 미분화, 분화 촉진. 이거는 전략적 가족 치료가 아니라 부행 거죠? 그죠? 그래서 틀렸어요. 전략적 가족 치료라고 해서 틀린 겁니다. 이 앞이. 그 다음에 2번. 부엔의 가족 치료 기법의 적용 사례에 재구성이 들어가 버렸어요. 틀렸어요. 얘와 얘와의 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건 여기까지 볼 필요 없어요. 그죠? 재구성은 누구예요? 전략적 가족 치료, 전략적.
부연거가 아니라.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그다음에 부연의 다세대 체계의 이론에 관한 설명에서 나 입장 취하기는 부연거입니다. 맞아요. 나 입장 취하기가 나 전달법. 그죠? 그러니까 나 전달법을 나 입장 취하기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죠? 용어상 나온 용어로도 알고 있어야 하고. 그다음 이제 3번에 가족 사정 단계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자, 보세요. 아내는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남편을 대신해서 아들에게 지나치게 관여해 온 거죠. 지금 아내와 남편이 서로 관계가 좋지 않죠? 좋지 않아요. 그죠? 서로. 근데 아들에게 지나치게 관여해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은 부모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들은 부모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문제 행동을 했다. 나타나는 거 파악되었다. 왜냐면 이 아들은 문제 행동을 하면 어, 아빠도 자신한테 관심을 갖고 엄마도 자신한테 관심을 가지면서 멀어졌던 아빠와 엄마가 가까워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문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어머니는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몇 차례 훈육 기술을 교육받았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 거죠.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까 여기가. 그래서 이제 사회복사는 문제 행동을 아들 대신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과의 갈등을 직접 해결하도록 돕게끔 하는 거. 이게 바로 탈삼각화입니다. 그렇죠? 맞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이 탈삼각화는 지금 남편과 아내, 아들 이렇게 삼각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아들 대신에 사회복사가 대신 들어가는 게 이 탈삼각화입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기존 삼각관계가 아니 새로운 유형의 삼각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들 빼내고. 자, 여기 보면 자아분화 탈삼각화 보행거 맞죠? 이렇게 하면. 자, 그 다음에 사티어로 가면 당신이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섭섭해하는 것을 알겠어. 당신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두 사람의 상황 인식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게 된 이유와 그때의 어, 감정 상태에 대해 있는 그대로 이해하겠소. 초이성형 아니죠? 일치형이죠? 대화가 참 좋잖아요, 지금. 그죠? 일치형입니다. 자, 상대방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내 입장에 대해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딸린 문장 보면, 일치형 의사통 유형이 치료 목표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설명 보시면, 사티어는 지금 의사통 유형을 총 5가지로 구분했거든요. 일치형과 회비, 계산, 혼란형. 얘들이 이제 역기능적인 것이고 얘는 기능적인 것이고 그죠? 이 불일치형인데 결국은 이 얘들을 불일치형의 의사통 얘들을 일치형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사태의 경제 가족 치료다. 그죠? 근데 이제 불일치형의 의사통을 하는 이유는 뭐다? 얘 이유는 뭐예요? 얘 이유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불일치형의 의사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일치형을 일치형으로 바꾼다는 것은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걸 목적으로 한다. 그죠? 자존감 향상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 번째 딸린 문장에서 의사통령은 자존감과 연관해서 설명 맞는 거예요. 그죠? 자, 회형은 역기능적인 거죠. 기능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과 논리에 입각해 본다면 초이성형이죠. 계산형. 초이성형은 일단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무시하는 것, 상황을 무시하는 것, 이 아니라 자신도 무시하고 타인도 무시하고 상황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죠? 요거. 그다음 이제 비난형은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고 어려운 말로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이 초이성형이죠. 여기가 초이성형. 자, 그다음에 가족 조각 이거 사테어 건데 잘 나오는 거죠. 가족 조각은 감정적이죠. 뭘 어떻게 느꼈는지가 중요하죠. 이성적인 피드백이 아니라 감정적 피드백입니다. 감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어, 어떻게 느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느끼고 체험한 것을 이야기한다. 그죠? 가족 조각, 어느 시점에서의 인간관계, 타인에 대한 느낌과 감정을 동작과 공간을 표현해서 하는 비언어적인 기법이다. 그죠? 무언의 동작. 그다음에 그 가족 조각을 한 사람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포함됩니다. 마지막에. 그다음에 가족 조각을 통해서 가족 교육 수준까지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다음 이제 가족 조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족 규칙과 가족 신화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가족 조각을 할 때 조각을 하는 동안 서로 웃거나 하지 않죠. 왜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방어적인 어, 행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9회 때 가족 조각을 실현하는 동안에 가족은 서로 이야기하거나 웃지 않아야 한다. 그죠? 9회 때 맞게 나왔고 다시 한번 16회 때 또 맞게 나오고. 그죠? 예, 이렇게. 자, 그다음에 해결 중심 가족 치료인데요. 이것도 자꾸 이걸 가지고 장난치잖아요. 보면. 그죠? 계속. 자, 보면은 13회 때 이론적이다 아니죠. 탈이론적, 규범적이다 아니죠. 비규범적이죠. 그죠? 틀리끔 나왔는데 14회 때 이론적 아니죠. 규범적 아니죠. 또 틀리게 나왔어. 그죠? 그다음에 15회 때 규범적 또 틀리게 나왔어. 그죠? 그다음에 21회 때 탈이론적, 비규범적 맞아요.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맞는 문장을 틀리게 나왔던 문장을 맞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렇게 보면 문장 간에. 그다음에 해결 중심 모델은 강점 관점이거든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현재와 미래를 지향한다면 맞습니다. 그죠? 과거를 깊이 연구하지 않습니다. 강점 관점에서는. 그죠? 그래서 이제 현재와 미래에 적응하는데 이렇게 그래서 과거에 깊이 탐색하면 틀렸습니다. 여기가. 그다음 이제 준거 틀린 시 강점보다 문제 자체가 아니라 이쪽이죠. 순서가 잘못됐고 여기가 지금 잘못됐고 얘가 이쪽보다 이쪽으로 얘보다 여기로 가죠. 그죠? 그다음에 자원과 과거의 성공 경험은 맞죠. 과거를 탐색하지는 않지만 과거의 성공 경험은 중요시 여겨요. 그죠? 그다음 이제 여기 클라이언트 지향적 모델입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3번에 보니까 다양한 질문 기법들을 활용하죠. 해결 중심 가족 치료에서 변화 질문, 애외 질문, 극복 질문, 뭐 등 기적 질문 뭐 등등등 해서 이렇게 다양한 질문 기법을 활용해서 클라이언트와 대화한다. 맞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 해결 중심 모델에서 메시지 작성 전달 과제에 활용합니다. 그다음에 이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상담 계획이 정해진 후에 첫 회기 전까지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를 질문했다. 이게 변화 질문이죠? 맞습니다. 자, 변화 질문. 상담 예약을 하신 후 시간이 지금 지났는데 그동안 상황이 바뀌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상담 예약을 했다는 것은 가족들이 변화 의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자신들이 노력을 했을 것이고 그 사이에 변화가 있, 보통 있게 되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자 6번 보면 당신 아버지께서 문제가 해결된 상황에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그죠? 당신 아버지와 또는 당신 어머니가 또는 당신의 아내가 당신의 남편이 이렇게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떤 말씀 하실까요? 맞죠? 자, 재혼하신 아버지는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맞아요. 자, 남편이 여기 있다면 당신이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말할까요? 그죠? 당신 어머니가 이 상황에서 당신이 무엇을 해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그죠? 당신 어머니가 여기 있다고 가정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가족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가 아니라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 왔길래 당신이 이렇게 살아 있을 수 있었냐. 그래서 이게 이제 생존 질문입니다. 대처 질문. 어떻게 대처해 왔길래를 물어보는 거죠. 대처해 갈 건가요가 아니라 대처해야 할까요가 아니라. 알았죠? 이렇게 당신은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냐. 어떻게 대처했길래. 그렇게 이제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할 때 당신이 어떻게 대처해 왔길래 그 상황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예외 질문이 아니라 극복 질문입니다. 대처 질문. 다시 한번 어려운 상황에서 견뎌낼 수 있던 것이 뭐냐? 이 극복 질문이죠. 극복 질문이에요, 다. 예외 질문이 아니라 극복 질문. 자, 어려운 상황에서 더 나빠지지 않고 견뎌낼 수 있었던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맞죠? 이거는. 자, 기적 질문.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지금까지 견디어 볼 수 있었나요? 기적 질문이 아니라 대체 질문. 그죠? 자, 간밤에 기적이 일어나서 기적 질문이죠, 이게? 이게 기적 질문. 그러니까 틀렸죠. 척도 질문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다음에 여기도 그 문제가 해결된 상황을 가정하게끔 만드는 게 기적 질문입니다. 그죠? 기적 질문은 당신이 이제 그 자고 있는 동안에 간밤에 기적이 일어나 버려가지고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가정했을 때 당신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엇을 보고 당신이 문제가 해결된 것을 알 수 있겠냐.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된 상황을 가정하고 지금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기적 질문. 밤새 기적이 일어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아침 무엇을 보고 기적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가. 그죠? 자, 그 다음에 해결 중심 모델의 임시 대응적 기법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맞아요. 맞는 문장이에요. 자, 이제 전략적 가족 치료. 문제를 둘러싼 파괴적이고 역기능적인 악순환고리를 파악하는 거 맞습니다. 그죠? 악순환고리. 그죠? 이 환류고리. 맞아요. 그죠? 네. 그 전략적 가족 치료 재구성 맞습니다. 재구성은 전략적 가족 치료일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는 시각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게 재명명 맞죠? 이게 재명명으로도 나오고 재구성으로도 다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애들. 다 똑같은 건데. 음, 자,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고 그다음 이제 부모와 딸이 갈등 상황에서 딸에게 부모의 과도한 통제를 관심과 염려의 의미로 인식하게끔 하는 거 이게 재구성이죠. 경계 만들기가 아니라 그죠? 부모가 너무 나를 과도하게 통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딸한테 그거는 부모님께서 당신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염려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다시 내려주는. 자, 그 다음에 그 문제가 되는 상황을 강화하기 위하여 역설적으로 개입한다. 역설적 개입은 보행거가 아닙니다. 틀렸죠? 누구 거? 전략적 가족치료 그죠? 자, 그다음에 치료적 이중구속이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역설적 지시입니다. 치료자의 지시를 따라도 문제가 해결되고 따르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맞죠? 그죠? 따르지 않으면 문제 행동을 하지 않아 버리니까 해결된 것이고. 그죠? 만약에 따르면 그 증상 처방이 이제 뭐 그 날마다 이렇게 싸우는 그 말다툼으로 싸우는 모녀 간에 엄마와 딸이 왔을 때 그 싸울 거리를 정해놓고 싸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증상 처방이죠. 그럴 때, 그 치료자의 지시를 따라서 싸울 거리를 정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싸운다면, 그러면 엄마와 딸이 싸울 시간을 정해놓고 싸울 거리를 정해놓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싸울지 말지가 통제가 돼버리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막 그냥 이렇게 부딪혀서 이렇게 그 싸웠던 엄마와 딸이 이제 싸울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우리가 싸우자 해서 그 시간 딱 정해놓고 싸우는 것은 싸울지 말지를 통제할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치료자의 지시를 따라도 문제가 해결된다. 따르지 않아도 해결된다. 그래서 아까 병리적 이중구속은 무엇을 선택해도 실패했지만 아들 입장에서 아까 그죠? 말을 하라고 말 안 해도 혼나고 말해도 혼나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치료자의 짓을 따라도 성공하고 따르지 않아도 성공하고 그죠? 치료적 이중구속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죠? 역설적 개입 문제를 유지하는 순환고리를 끊기 위해 문제 행동을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바로 위헌화가 아니라 얘가 역설적 지시입니다 그죠? 위헌화는 누구 거예요? 이야기 치료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 이제 가족의 변화에 대한 저항이 클 때 사용하는 거 역설적 지시입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5번 문제와 관련된 가족의 행동 체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증상 처방을 기법을 활용한다. 어, 역설적 개입은 증상 처방이 맞죠? 그죠? 증상 처방 역설적 개입에 해당되죠? 그래서 역설적 개입에는 증상 처방, 그다음에 제지 기법까지 우리 시험에 나왔고요. 아직 실험 기법이 안 나왔어요. 실험 기법을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실험 기법을 아직까지. 근데 이제 어떻든 어, 자, 이거 지금 여기 해당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증상 처방이나 고된 체험, 그죠? 실험 기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이건 이제 사례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비지시적이 아니라 지시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역설적 지시잖아요. 역설적 지시. 지시적이죠? 여기가 틀렸어요. 여기가. 알았죠? 여기 고된 체험 얘가 이제 실험 기법이고 그 다음에 결혼 후 분가한 민수는 부모의 지나친 간섭에 시달려 왔다. 그죠?
민수에게 자신의 느낌과 부모 주장을 부모 앞에서 당당히 말하게 하고 했는데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죠. 어, 이게 지나치게 계속 간섭하고 있는 거죠. 부모님이 결혼했는데도 지금 분가했는데도 사회복사가 이제 대안으로 먼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게 실패했잖아요. 이게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계속 지속되니까 아예 과제를 주었어요. 아예 지금부터 부모에게 의논하며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모두 그냥 요청해버리라. 그냥 아예. 그러니까 지금 증상 처방입니다. 아예 지나치게 간섭하니까 아예 간섭하도록 그냥 간섭 뒤어지는 상황으로 그냥 증상을 유발시키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증상 처방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가족의 문제가 개선될 때 체계 항상성 균형이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사용하는 전략.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라고 지적하여서 조금 천천히 변화해라. 천천히 천천히. 이게 재직기법입니다. 그죠? 맞아요. 재직기법이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에. 이 기법은 알죠? 답이 재직기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 지금 해설을 제가 넣어놨지만 가족들한테 너무 빨리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맙시다. 그렇게 이게 그렇게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사육사가 천천히 천천히 너무 너무 빠르다. 이렇게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면 가족들은 사회복지사의 그런 소극적인 태도, 그게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 제가 지금 요즘 운동해가지고 운동한 지 한 1월 10일부터 지금 해가지고요. 병원에서 우리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제가 운동해서 좀 다시 검사를 받겠다. 그랬더니 저보고 아프기 전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아프기 전에 와라.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우리 참 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나오면서 우리 내과 의사 동네 의사 그 가까운 집 병원 근처 의사 선생님인데 거기 너무 현명하신 말씀이다. 나한테 자극을 줬다. 이게 재직기법을 저한테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도 그렇게 해도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게 잘못됐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어떻든 예. 자 거기 이제 이야기 치료 기법 이야기 치료 모델 보겠습니다.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에서 문제와 클라이언트를 분리하여 이야기하도록 한다. 뭐야 이거? 이 문제와 클라이언트를 분리하게끔 하는 게 위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세가 아니죠. 누구? 이야기 치료죠. 이쪽으로 와야 돼. 자, 여기 문제 유형아 구했대. 틀렸죠? 이야기 치료예요. 그죠? 역설적 모델이 역동 모델, 정신 역동 모델이 아니라. 그다음 이제 여기 2번 보면 저는 조그만 어려움에도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좌절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좌절이 내 안에 있는 거죠. 나는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쉽게 좌절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문제를 집어넣고 있죠. 그래서 이게 문제 내재화예요. 이게 지금 이 문장이 문제의 내재화예요. 내재화. 내재화시키고 있는 문제를 내 안에. 근데 이제 사회복사가 자 사회복사 B가 지금 좌절감이 좌절감이 당신으로 하여금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네요. 그죠? 지금 여기는 지금 이 A가 A 안에다가 문제를 집어넣었잖아요. 나는 이게 조금만 좌절하는 사람이다. 그죠? 근데 이제 사회복사는 이 좌절을 빼내가지고 이 좌절이 당신을 무엇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지금 클라이언트와 문제를 분리시킨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의 유연합니다. 그냥 왜 현화라고 나오기도 하고 여기다가 문제의를 붙이기도 해요. 문제의가 빠져도 상관없고 붙여도 상관없고 그래서 코칭이 아니라 코칭은 누구 겁니까? 코칭은 보행 거예요. 보행의 다세대 가족 치료. 이거 보행 거예요. 보행의 다세대 가족 치료의 계획기법이 코칭.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18회 때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이 문제가.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 민우치부터 지금 이야기 치료까지는 세대 간 또는 이제 가족 내부에 대한 개입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가족 외부 환경에 대한 개입입니다. 이건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 옹호죠. 이제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영미 씨는 전 남편은 딸의 안전을 확인해야 양육비를 주겠다며 그래서 이제 딸의 휴대번호도 못 바꾸게 하고 영민 씨는 아버지 언어폭력으로 인해 음,
고통을 호소하는 딸에게 전화를 계속하며 받도록 했다.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그죠? 양육비를 지금 받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쩔 수 없이. 그죠? 살고사는 이에 대해서 그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해주고 아버지 전화를 차단하도록 했다. 이게 이제 가족 공호가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가 가족까지 봤고요. 이제 남아있는 게 이제 집단이에요. 이제 뒤쪽에 집단하고 마지막에 이제 기록 평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지금 계속해서 시험일은 이제 계속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이 강의를 언제쯤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아마 이제 우리 선생님들 보면 인터넷에도 막 홍보들이 막 이제 뜨기 시작할 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뭐 그 6월부터 해서 7월, 8월 하면 막 이제 홍보들이 막 떠요. 그래서 각종 홍보들이. 그래서 모집을 막 학원들이 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 시기에 유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학원에서 이제 모객 활동들을 하거든요. 모객 활동들을. 그래서 그때 지금 우리는 지금 6월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오늘이 지금 6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좀 더 빨리 미리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시면 혹시라도 지금 각자 혼자서 이제 공부하는 거잖아요. 각자 이제 뭐 이렇게 모여서 스터디로 이렇게 공부하는 경우들은 흔치 않으니까. 그러면 혼자 공부해 나가면서 그래도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좀 어, 계속 그 의미부여를 거기다 하세요. 이렇게 그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보다도 어떻든 내가 해나가고 있다. 해나가고 있다는 것. 지금은 공부가 지금 안 될 시기니까 안 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해나가고 있다. 아셨죠? 거기에 좀 그 중점을 두면서 스스로한테 자꾸 긍정적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주면서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온라인 수업 지금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열심히 지금 유튜브 강의 들으시는 선생님들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응원드립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